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시고 테이라이브 하겠습니다.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2024년이 다사다난한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저희가 1월 22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 개원 전에 그 1년 전인가 여기 출연을 했고 맞아요. 그 기운을 받아서 아하. 또 원장이라는 막중한 또 중책을 맡게 됐었는데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1월 22일 개원 이후에 상당히 많은 좀 일을 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50만 이상 이제 대도시 연구원들이 이제 설립 기준이 그 하향 조정되면서 지금 현재 9개, 네. 내년 초에는 시흥, 안산 생기면 11개, 그리고 한 19개까지 이제 그 개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구 환경도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뭐 창원 다음에 유일하게 거의 90만에 육박하는 도시가 이제 청주다 보니까 청주에서 그런 어떤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1년 동안 많이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 1년이 다가오는데 정말 이제 맨 처음에 그 조직만도 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 먼저 하신 분들이 잘 이렇게 읽어놓은 거에 같이 하시는 건데 이거 소감 어떠십니까? 지난 1년? 예, 하여간 뭐 우려도 많이 그 눈도 있었고요. 또 기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시정계획 보고도 했었고 또 출연 동의 또 예산 그 심사도 받았는데 걱정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는 나름대로 또 적은 인원을 가지고 5명 박사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에 1명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박사가 8명인데 올 1년 동안 그 결산을 좀 해보니까 총 43건의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이고. 뭐 이 얘기 들으니까 주위에 아는 선배들이 그 직원들 그냥 혹사시키고 있냐 뭐 이 정도로 하여간 앞만 보고 좀 달려온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의 그 청주시정연구원이 네. 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어떤 그런 기본 그 자세 속에서 출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장님의 이제 공약에 대한 그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또 그 연구 정책 사각지대가 좀 많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틈새가 벌려져 있는 그런 곳에 대한 연구 수요를 좀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의 전문가 단체들과의 어떤 연대, 또 결국은 협업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공간 쪽에서는 국내 최대 학회인 국토도시계획학회, 그리고 한국도시재생학회, 도시설계학회, 그리고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하고도 연구협력을 체결해서 그 연구자들 간의 어떤 연계 또 협력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가동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지역의 그 사회단체들하고도 네. 또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상당히 많은 걸 하시는데, 그러면, 43건 하셨다니까 굉장히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예. 중점적으로, 연구로 이제 국한을 보면, 뭐 요구하는 게 많이 나올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하게 이번에 1년 동안 연구하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충청광역철도 CTX라고 일명 표현을 하는데요. CTX가 이제 청주로 들어왔을 때 그 주요한 역들이 이제 이제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주시가 내부의 공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뭐 이런 연구도 저희가 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특례시에 대한 논의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해서 특례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4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1월 1일자로 이제 화성이 특례시로 들어가게 되면 5개가 되는데 그래요? 이 비수도권의 유일한 특례시인 이제 창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0명으로 이렇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만 1000명?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100만을 3년 동안 유지돼야지만 특례시의 지위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수도권에는 이러다가는 특례시는 그냥 수도권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인구 기준을 일본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80만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 이것은 뭐 최근에 또 인구 감소 국가로 접어든 한국의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연구들을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주가 지금 기후 위기에 진짜 안전한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암산이나 범호산의 그 계곡부에 이제 도시가 이게 형성되다 보니까 저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00년 후, 뭐 200년 빈도에 그 요즘에는 뭐 그 저기 단시간에 그 쏟아지는 그 호우양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대응 방안은 뭔지 그래서 침수 지도를 좀 만드는 그런 기초 작업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주 상당히 많고 중요한 거를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 중에 또 갑자기 관심이 더 많은데, 청주가 예. 한 80만 명이 기준이 돼서 특례시가 되면 예. 어떤 뭐 차이가 있나요? 일단 많은 한 20여 개의 사무가 청주로 네. 이제 유임이 됩니다. 아. 때문에 이제 그러게 하면 독자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또 피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전 직장에서 교통 쪽에 한 20여 년 이상 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청주가 이게 지금 88만의 도시에 또 국토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교통류들이 이 통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국도가 한 3개의 국도, 36번, 25번, 17번 국도가 또 도심을 관통하고 있고요. 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들이 또 상당히 많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된 도로 행정을 필 수 없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네. 요번에 안타까운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경우도 사실 관리권은 그 도나 또 거기가 이제 행복청의 광역도로로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있다 보니까 그 관리권의 어떤 이유나 사문화대에서 발생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어떤 불편 불안한 그 문제가 어떤 직지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 행정의 일원화 이런 측면에서 예산과 인력을 시에 주면 더 효율적으로 그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여러 측면에서 지금 뭐 특례시가 되면 뭐 지금 상급기관에서는 뭐 모든 기능을 다 저기 청주시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의 기능이 없어진다.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아, 네. 오히려 인근에 있는 전북 같은 경우는 네. 전주시의 특례시를 오히려 도 차원에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만 봐더라도 얼마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유임 사무들을 좀 적절하게 배분하는 뭐 이런 것이 좀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특례시와 관련해서 또 요새 충북도랑 청주시랑 이슈가 많으니까 이건 좀 이따가 재밌게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뭐 계엄에다가 탄핵 정국이 있는데 이 와중에 2023년 기준으로 충북의 지역 소득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소비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금 충북의 경제 성장이나 소비가 전국에서 확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 뭐 자체가 전체적 꼴찌는 아니지만 이제 이게 증가율이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근데 청주가 이 충북의 반 이상의 경제력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주 충격파가 크지 않습니까? 예, 뭐 어제 오늘 계속 그 뉴스에 그 그냥 일면을 장식한 것이 바로 그 실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정도로 네.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소비가 지금 민간 소비가 유축이 돼가지고 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지금 상당히 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 우리 충북의 어떤 주력 산업이 좀 부진한 측면이 더 강해져. 그래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제조업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청주가 그 인구 규모가 반 이상 네. 그 되는 상황에서 충북의 어떤 그런 경제 성장률 하락은 뭐 바로 청주시의 경제 하락률하고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더더욱 이제 청주시 경제 의존도를 보면 산업 구조가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등 첨단 제조 비중이 큰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이나 다른 지역과 국가 간의 어떤 그 연계 관계에서 상당한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계속 그 소비 심리가 유축이 되기다 보니까 제조업 심리, 제조업의 어떤 침체로 이어지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의 연관성이 있어서 결국은 민간 소비가 청주시 전체에 타격을 주는 이런 연쇄적인 그 상황에 놓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면서 상당히 좀
그 해결책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청주시나 충북도가 나서서 해결할 규모를 넘어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뭐 국가적으로는 지금 탄핵 그 전국에서 지금 그 대외 신인도라든가 좀 예측 가능한 그 국가의 정책에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어떤 기업의 투자가 위축이 되고 또 뭐 곧 있을 트럼프가 이제 그 당선이 돼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그쪽하고도 뭔가 그 관계성을 계속 그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정 어떤 컨트롤 타워가 지금 난맥상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뭐 지역 차원에서 사실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은 그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 한 30% 정도 떨어졌대요. 예, 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몇백만 원 올랐다고 좋아했었는데, 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생 경제가 폭망 직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탄핵 사태, 뭐 이게 심각해지고 있고, 뭐 전국이 안정화되기가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럼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최근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12월 17일 날 나왔는데요. 이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10명 중 5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또 조사 결과가 한 47% 정도가 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그 대기업은 이제 수출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이제 침체돼서 나타나는 어떤 소비의 그 위축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지금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그 LG 화학이나 SK 하이닉스 등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동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정치적인 안정이 우선이겠죠. 뭐 그래서 빨리 이런 정치적인 그 난국이 해결이 되지만 그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한국을 보는 그런 어떤 불안정성이라든가 예측 가능한 어떤 정책 기조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투자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민생경제 보호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견인할 수 있는 그 결국은 이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이제 수출 주도형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출 주도형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뭐 이런 부분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그 금리에 대한 문제 지금 뭐 환율도 오늘 뭐 1,480원까지 올라가서 뭐 1,500원을 좀 육박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수출 기업에는 뭐 아주 치명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의 안정화의 노력 뭐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빨리 이제 그 국제적인 어떤 협력 체계를 좀 회복을 해서 국제적인 관계를 좀 회복하는 문제들이 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이제 뭐 국가적인 위기이긴 한데 우리 지역 경제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뭐 청주시라든지 충북도 차원에서의 위기 돌파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뭐 어떤 그 페이를 뭐 청주페이 같은 뭐 이렇게 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도 뭐 만들어서 있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 소상공인들이나 그 자영업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도 그런 어떤 그 회생 자금 같은 것도 좀 그 지원을 해서 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좀 회생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도나 또 시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그 정책지 자금 같은 것을 좀 더 좀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전북인가 어디 지방자치단체 보면 거기는 이제 뭐 지역 인구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뭐 1인당 30만 원씩
막 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역 그렇습니다. 화폐로. 예. 청주는 너무 30만 원이 돈이 너무 많이 들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역 화폐 같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면도 분명히 있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할 경우에는 이제 지방 경제에 이제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일정 부분 또 지원 매칭으로 또 지원해주는 그 네, 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저 소상공인도 살리고 예. 죽은 소비 심리도 살리기 위해서 그 이범도 시장님이 좀 결단하셔가지고 뭐 지역화폐 그 할인율을 뭐 높인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쓰시면 좀 와닿는 그래서 좀 그래도 이게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크게 큰일 났습니다.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에 이어서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이번 그 민선 때는 충북도랑 청주시가 계속 예. 중요한 이슈 속에서 갈등을 많이 하고 있고 예. 도지사랑 시장이 만났는데도 뭐 그 이후로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은데 특히 대표적인 게 사직대로 공원화 사업 청주 상당공원부터 청주대교까지의 이제 왕복 4차로를 차로를 폐쇄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공원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충북도나 충북개발공사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그 뭐 시민들도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도 많고 예. 시도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충북도와 각종 이 현안에 대한 청주시 입장은 어떤 거고 어떻게 좀 잘 뭐 접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와 같은 어떤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실 계속 갈등은 뭐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무가 있고요. 네. 또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도사무는 제가 여기 좀 찾아봤는데요. 광역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도내 여러 기초 단위의 조정 및 지원, 대규모 재난 관리 및 대응, 도 단위 문화, 경제, 환경 정책 실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역적인 측면에서 도정을 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직대로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또 뭐 그 재난지원금 또 저 출산장려금 뭐 이런 데서 계속 이제 갈등이 피어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 단위하고 협력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협력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이제 갈등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 네. 이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사직대로 공원화 사업은 예전에 민선 그 4기 때 한범덕 시장님이 그 당선이 되시고 나서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라고 해서 그 이 상당공원에서부터 터미널까지는 그 트램을 놓고 거기에 이제 그 요 구간은 그 차로를 그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버스만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주관을 해서 그 사업을 그 추진을 했었는데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상권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저희도 충분히 그 의견 수렴도 하고 그랬는데도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사직대로가 청주시의 주요 교통축을 담당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단위 사업에서 접근해 갖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주시의 어떤 교통망, 대중교통의 흐름 뭐 이것까지도 봤을 때도 상당히 쉽지 않은 계획인데 뭐 단편적으로 이제 그것만 보고 추진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주시에서는 그 대연지회상가를 청년의 창업공간 뭐 이렇게 벌써 그 공약으로 채택이 돼 갖고 진행을 하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그냥 그 지하도를 그냥 뭐 차도를 만든다, 주차장을 만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뭐 충돌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저도 그 보고서를 뭐 어렵게 입수해서 보니까 그 보고서 내용 자체도 하지 말라는 쪽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나왔죠. 그걸 공개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거 계속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 청주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실행력 예. 뭐 대안을 내는 거 이거 부족하기 때문인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문화의 바다라는 그 큰 틀에서 그 당산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충북북권까지 연결되는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사직대로하고 이 상당공원은 어떤 이제 허브 역할로 이제 그 도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우리는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충분히 좀 서로 이해가에 대한 문제를 이해시키고 또 협력 부분이 좀 있었으면 같이 논의를 했으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좀 다소 그 논의가 좀 소홀하게 간주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죠. 네, 알겠습니다. 문화의 바다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뭐 국비가 안 오니까 지방비로 도비로 다 한다는데 그러려면 빚을 많이 져야 되는데 그 단위가 뭐 2천억, 3천억 막 이렇던데요. 예. 이거 문화의 바다가 아니라 빚의 바다에 빠지지 않을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충청권의 이슈는 충청권 광역연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큰 그런 규모의 경제력이라든가 공동체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과제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전 직장에서 마지막으로 네. 하고 온 과제가 충청 초강력권 발전 계획을 오, 네.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게 네. 이제 뭐냐면 일명 이제 메가시티죠. 그래서 사실 그 메가시티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1,000만 이상의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합니다. 근데 서울도 지금 1,000만이 안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메가시티가 그 학술 용어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에 이제 버금가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좀 만들다는 측면에서 충청권, 또 호남권, 또 부울경 뭐 이렇게 해갖고 나름대로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생활권 계획과 연동이 됩니다. 네. 그 초강력권 발전 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종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인근 대전이나 공주, 또 천안, 청주가 어떤 한 생활권 속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 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청주에도 그 세종에 B7 네. 그 광역버스가 이제 들어오고 있고 저희도 이제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요금 그을 내면 그 지역 내에서는 그냥 뭐 2, 3회 정도 그 환승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저는 그 초광역 협력권이 발동이 되려면 그런 어떤 교통의 흐름, 교통수단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뭐 금강수계를 이용해서 그 환경청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관광청 뭐 이런 네.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더 어떤 단단한 어떤 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 계기는 저희는 27년도 세계 그 대학 학예 경기대회가 충청권이 이제 공동으로 유치됐기 때문에 네. 그때 분명히 이제 뭐 천안, 뭐 대전, 세종, 청주에 그 경기대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장을 접근하려면 승용차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외국에서 네. 온 사람들은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광역교통이 상당히 좀 먼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지금 뭐 대전하고 네. 그 충남이 또 통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네, 네. 참 뭐 뭘 하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역연합은 만들어 놓고 또 저렇게 통합하자는 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충주나 북부권에서는 이 초광역 또는 그 충청광역연합의 혜택은 이 청주나 이렇게 세종 이쪽에만 보는 거 아니냐. 저쪽 북부나 이쪽에 무슨 혜택이 있냐. 이런 소외론이 좀 나오던데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메가시티의 핵심은 그 네트워크형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결국은 도시와 도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면 자동차는 또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안했던 것이 3050이라는 3050. 그러니까 그 대전, 천안, 공주, 청주는 30분 거리에 네. 철도망을 만들고요. 아하. 또 제천에서 저 당진까지 연결되는 이런 광역으로는 네. 50분을 연계할 수 있는 순환 철도망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철도망은 그 정시성이 확보된다는 거잖아요. 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또 철도망 계획이 또 부수적으로 같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뭐 충주 제천에서 우려하는 바는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그 불식시킬 수 있는 철도망, 인프라의 확충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거를 이미 예견하셔서 네. 연구를 그때 다 하셨던 거군요. 예, 예. 같이 노력을 해서 충청광역연합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다 같이 행복한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주시가 인구가 뭐 충북의 반이고 경제력도 그렇고 한데 그
새해는 어떤 걸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이거 꿀잼왕국으로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사실 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이렇게 또 봤을 때 약간의 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런 어떤 그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원 책들을 좀 많이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원도심에 경관지구도 이제 해제하고 뭐 층수도 제한을 이제 풀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상당히 많은 지금 건설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건설이. 네. 근데 이게 자칫하면 이 국제적인 어떤 그런 경제 위기 또 그 국내의 어떤 저성장 기조로 가면 이것이 이제 좌초될 확률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왕 뭐 시작한 사업들은 차근차근 좀 안착될 수 있는 뭐 그런 그 기반을 또 지원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오늘 보니까 이제 시청사가 이제 설계가 완전히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28년도 하반기를 이제 목표로 가는데 빨리 이제 그 통합 청주시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출 수 있는 통합시청사에서 좀 한 곳에 공무원들이 모여서 또 시정을 필 수 있는 뭐 이런 또 그 노력들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내년에 이제 1년 준비해서 후년에 좀 한번 저 시하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게 국제 안전 도시로 이제 국제 안전 도시. 그 지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국내 한 230개 시군구 중에 한 23개인가 밖에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주가 뭐 오송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안전하지 않은 도시에 대한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도시 지수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국제적으로 그런 인정받는 노력들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결국은 아까도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그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는 SK나 LG 뭐 이런 쪽이 좀 탄탄하게 좀 자리를 잡아 나가려면 그런 어떤 그 내수 경기뿐만 아니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 신인도 뭐 이런 것을 또 지원할 수 있고 쌓는 노력들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 정책들을 좀 많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청년 친화 도시 뭐 이런 또 그 청년들의 창업 공간을 만들고 청년들이 많이 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또 청주시가 그 진짜 청년들이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노력들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꿀잼과 더불어서 그 맑게청, 맑고 깨끗한 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ESG 경영 대상을 청주시에서 그 지자체에서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청주가 좀 깨끗하고 그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거듭나는 뭐 그런 노력들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주 센 이슈가 많아서 그렇지. 그 이범서 시장님도 한 게 꽤 많네요. 맞습니다. 저 원장님도 같이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ESG 그 대상도 받으셨어요. 23일 날 국회에 가서 거기 이제 그 대회장이 예전에 국무총리이셨던 정운찬 그 총리가 이제 전 총리가 직접 이제 수상을 해서 그 받아갖고 왔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새해에도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보니까 청년? 그 뭐 있잖아 5959인가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일요일 날 안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일요일 날 오는데. 근데 이번에 위탁 그 하는 데가 청주상공회의소로 바뀌었다니까.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잘 뭐 할 거라고 기대하고 어쨌든 이 정책은 중요하지만 실행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항상 잘 체크하고 평가하는 일에 또 시정연구원도 한몫을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의 그 새해 각오 그리고 뭐 인사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1년 진짜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연말에 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2년차 접어든 시정연구원이 진짜 그 글로벌 청주를 라는 도시의 그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데 청주시정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이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곳에서 저희가 좀 정책적인 사각지대가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챙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설익은 그런 뭐 정책들에 대한 좀 탄탄한 어떤 연구 지원을 통해서 진짜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뿌려지고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려도 해주셨고 또 기대와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또 한 단계 또 발전된 모습을 뭐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는 한 19개의 대도시 연구원들이 이제 설립이 돼서 연구 환경이 상당히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중에서는 사실 뭐 창원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큰 도시인데 진짜 또 중부권에서의 중핵도시로서의 어떤 역량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 청주시정연구원이 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분하고 자세하고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